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써 저희가 벌써 좀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예, 오늘 다룰 영화는 테러리스트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 저녁 시간에 잠시 모였습니다. 우선 이 테러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녹음을 할 때부터 조금씩 언급이 됐던 영화였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이 영화를 언급했었죠? 지난주에 했던 아저씨 예, 아저씨도 때도 그렇고 얘기했었고, 게임의 그 법칙, 게임의 법칙 그리고 네, 나에게 그리고 오라에서 나에게 아마 오라. 뭐 얘기가 다 나왔었네요. 네, 어떻게 하다 모든 보니까 영화에서 나왔네요. 모든 게 다 나왔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김영빈 감독님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 영화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감독님 소개 및 또 영화에 대한 또 소개가 간략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뷰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해주시죠. 이 영화는 이제 95년도 작품이고요. 네. 이게 그 당시 한국 영화로는 이게 최고 관객수였어요.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 네. 관객수였고 이게 전국 32만 명으로 야, 추산을 할 수 32만 명. 있고 또 이 영화가 우리 최민수 씨의 그 대표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감독님이 김영빈 감독님이 또 어떤 이력이 있으시냐면 네, 이분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원래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래요. 네.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음, 좀 늦은 나이에 그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들어가셔서 네, 졸업하시고 또 늦은 나이에 또 임권택 감독님의 또 연출부로 네, 또 조연출로 네. 또 영화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스펙을 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권택 감독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특별히 또 그 네, 장군의 아들의 액션과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새로운 액션 영화의 그 직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네. 테러리스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식 그렇죠. 액션 그렇죠. 그렇죠. 느와르라고 한국식 평을 액션 하더라고요. 너열의 네, 그 당시. 새 지평을 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사연이랑 수연이라는 두 형제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훌륭한 경찰이 되는 네, 게 꿈인 사람인데, 이 형 사연은 커서 진짜 훌륭한 경찰이 됩니다. 네, 뭐 경찰 대학을 뭐 졸업하고 뭐 일찍이 뭐 경감인가요? 뭐 형사 반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수연 역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경찰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지만 이 사연, 그러니까 형에 대한 또 그늘에 네, 가리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형보다 좀 앞서가겠다. 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네, 인물이 그 하필이면 출근하고 첫날 네, 그 과잉 방어를 했다 그래서 그 상대편 조직을 그 잡으러 간 조직원 중 한 명을 이렇게 죽여요 총으로. 네, 그래서 또 그게 과잉 방어가 됐다고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이 수연이 이 현실 세계가 뭔가 좀 부조리한 어떤 그 악의 집단으로 인해서 좀 잘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제거를 해가는 네, 그 내용입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연기한 우리 배우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민수 씨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게 네, 바로 이 테러리스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형 역을 맡았던 그 사연의 이경영 씨도 네, 그 제 기능을 톡톡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왜 저희가 또 특별히 언급을 할 수 있냐면은 네, 전작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전에 다뤘던 네, 영화가 게임의 게임의 법칙. 법칙이었죠. 네, 게임의 법칙에서 나왔던 그 제비족 음, 사기꾼 음, 그 역할과 또 이 영화에서 같이 또 연달아 보게 되니까 느낌이 아주 또 새로운 거예요. 인상적이었어요. 게임의 법칙을 그렇죠. 보고 테러리스트를 연달아서 그 이경영 그렇죠, 그 그렇죠, 두 가지 그렇죠. 역할을 이제 연달아서 보니까 정말 다른 인물을 잘 표현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경영 씨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음, 좀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음, 굉장히 좀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그 전작 게임 오브 측에서는 좀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잠시 네, 우리가 언급을 하고 지나갔고요. 네, 또 한 명의 또 중요한 또 조연 연기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또 허준호 씨가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박상철이라고 네, 그
수연이의 그 절친으로 나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죠. 네, 친구를 위해서 그쵸. 정말 목숨을 예, 예. 아끼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라는 뭐든지 다 맞습니다. 해주는 그런 아주 의리 의리가 있는 있는,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런 친구로 나오고, 음. 또 이제 그 염정아 씨가 나와요. 황기자. 게임의 법칙에서 예, 오연수 씨를 보면서 그쵸. 그 여성 미모의- 캐릭터에 대해서, 예. 미모에 얘기했었고. 감탄했잖아요. 그쵸, 물론 미모도 감탄했죠. 연기력도 이제 예, 좀 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연기에 대해서도 예. 그 미모가 예. 아니 전혀 뭐랄까 90년대 예, 예. 라는 느껴지지 않아. 갭이 안 느껴지는 거. 음. 그죠? 그렇죠. 왜요? 왜 웃어요? 아니. 갑자기 웃겨가지고. 뭐가 웃겨요? 아니, 그냥 우리들의 대화가, 뭐랄까,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그래서, 이게, 깨어 붙이게 했던 그런 대사들과, 여배우 나오면은 연기를 늘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쁘다고. 뭐랄까 어. 요즘 시대에 예, 예. 성형이 흥행하잖아요. 그쵸. 엄청 많이들 하시다. 많이 하시죠. 네, 성형에서도 예쁘면 예. 예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향수는 예. 그 옛날 그 자연스러운 미인. 비누 냄새 같은. 샤넬 말고, 불가리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비누 뭔가 좀 냄새, 오이비누 이런 거. 저 오이비누 좋아해요. 그래요. 네. 각자의 취향이니까. 그쵸. 예. 귀한테는 이제 비누가 그런 그쵸. 순수함을 예.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순수한 미 그런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랬던 좋은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염정아 씨는 뭐 고양이상이라서 그죠. 고양이상에 대한 또 또 추억이 있어요? 아니 추억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별로 싫어해요. 고양이상. 좀 쌀쌀맞아 보여서 조금 저는 좀 거부감이 그래, 있지만 그러면 그 원더걸스의 소희. 소희는 좋아해요. 그럼 뭐야? 소희는 좋은데 아니 소희는 좋고 고양이상은 싫어. 소희가 대표적인 좋아. 고양이상인데 소희만 좋아. 소희만 아 좋고 어쨌든 방송만 아니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미모도 칭찬했지만 예. 근데 사실 연기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예. 그 미모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연기가 되니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인데, 그렇게 너무 했으니까 예. 그 미모 또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염정아 씨한테는 굉장히 좀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예요. 그거 아시죠? 예. 네네. 이 무릎박도사에서 나와서 언급을 하셨고 음. 이 테러리스트란 영화의 자료를 검색하면은 꼭 나와 이 기사가. 그래서 이게 좀 그렇죠. 약간 그 연기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예. 그 논란이 됐던 장면, 그렇죠. 노출 장면, 노출 장면 때문에 노출 그래요. 장면 이후로 예. 분량이 좀 확 줄었다. 음. 그러니까 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논란을 그렇죠. 모르고 봤을 때도 예. 왜 갑자기 이 역할에 대해서 비중이 이렇게 확 없어지지? 그냥 왜 이렇게 평범한 그런 그럼요. 거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나와가지고 뜨문뜨문 그렇죠. 나오다가 굉장히 중요한 키 메이커를 했었는데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논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이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제작사 측과 뭔가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촬영하는 데 있어서 예. 뭔가 차질을 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염정아 씨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그걸 촬영할 때도 이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는지 몰랐고 하필이면 또 매니저가 없을 때 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촬영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네. 좀 듣는 그러니까는- 분들이 좀 궁금할 수 네. 있으니까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김영빈 감독님의 이 다음 작품이 다다음 작품이죠. 다다음 작품이 나에게 오라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성적인 시선에서 영화를 풀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모습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여성의 그 위치가 조금은 격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그 스타일로 봐야지 이거를 이제 인권과 비인권 이런 문제를 볼 게 아니고 스타일로 봐야 되는 문제는 맞긴 한데 근데 이게 한 여배우의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로 염정아 씨가 이제 어떤 영화든지 무조건 노출은 절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쭉 90년대 영화를 많이 그렇죠. 다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예. 그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런 좀 제가 이렇게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감독님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약간 그 여배우들에 대해서 예. 좀 하대하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운 것들이 좀 약간 어두운 면으로 있다는 느낌이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참 그런 게 없다면 영화가 더 빛을 내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사랑을 받을 텐데 좀 예. 그런 면들이 많이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 여기서 있어서는 좀 뒤에 예. 뭐 이 가지고 있는 영화 가지고 있는 폭력 미학이라던가 예. 느와르적인 것 그런 걸 좀 다루면서 좀 더 다루는 걸로 하죠. 얘기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으로는 이제 그 독고영재 씨가 나오고요. 네, 그렇죠. 임태호 역을 맡은 독고영재 씨가 나오고 네. 또 이 윤문식 씨가 나와요. 그 문영사님 나오는데 네. 이분의 연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90년대 그 감초 정말로 그런 역할이 곳곳에서 있어요. 많이 나오시죠. 거기서 이경영 씨가 사연이 그러니까 윤문식 씨가 맡은 문영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임이잖아요. 네. 막 반말을 한다고. 반말하면 뒤에서 이 양반 한마디 싣고 없고 이 양반 다 좋은데. 그러니까요. 손으로 까딱까딱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영화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죠. 진짜 그 한마디로 멋있는 최민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민수에 의한 최민수를 위한 그렇죠. 최민수의 영화라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영화인데 그 중간중간에 좀 약간 환기를 시키는 유머로서 하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거 재밌습니다. 네. 뭐 이런 그 배우들의 연기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영화가 그 한국 영화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액션에 대한 확실한 그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영화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야, 이게 특별히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갈 수 있냐면 이 영화를 우리 형제를 다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홍콩 느와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한국적인 그 느와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느와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느와르라고 하는 장르를 생각할 때 어떤 그 클리셰라고 하나요? 그 뭐 기본 관습들 있잖아요.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뭐 일단 어두운 뭐 그런 장면들, 뭐 뒷골목 이야기, 뭐 깡패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좀 삐뚤어진 형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동생은 좀 반항 인기가 있고 형은 좀 이 상황을 좀 무마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 또 태극기 휘날리면한 영화가 물론 이제 장르는 다르지만 거기서도 이제 그 형제가 나오고 또 이 영화에서 형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동생들의 역할은 언제나 그러니까 이 기존 체제에 대해서 조금은 그 반항을 하고 싶어 하고 좀 튕겨져 나가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면은 동생들은 좀 그에 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았던 것 같은데 그런 공통점이 있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갔고 여기서 보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왜 자꾸 이제 이 동생 수연이 형한테 부담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왜 넣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반항하는 게 멋있잖아요. 이 영화는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다 필요 없어요. 멋있으면 돼요. 최민수가 멋있으면 돼요. 아니 반항하는 청춘에 대해서 제임스 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콘이잖아요. 그게 그 영화 관객들에게 흥행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걸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화는 좀 장점이자 단점은 멋있는 거는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반항미. 그 퇴폐미. 뭔가 좀 반항하는 젊음. 이게 이제 또
그 뭐랄까 그 멋짐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얘기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유가 영화에 잘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그 이현세 작가님의 카룬의 새벽이라는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다 보니까 아. 어쩌면은 그 만화에는 그 이유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또 영화로 함축을 시키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 이제 춘맨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액션이고 네. 멋, 반항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 들어요. 원작을 갖고 있는 거를 각색하는 영화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그 항상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너무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담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빠짐으로 해서 관객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죠. 자, 우리가 또 이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 폭력 미학입니다. 이거를 좀 이제 네. 길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이 영화를 택한 그쵸.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요소죠. 여기에 있어요. 그 액션, 예. 폭력 미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다뤄보시죠. 다뤄볼까요? 예. 저는 그 뭐랄까, 이 영화에 좀 미안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게 본 것 같아요. 뭘 멋있게 봤죠? 이 영화 자체를. 그쵸. 예, 네. 멋있게 봤죠. 근데 지금 20년이 딱 20주년이잖아요. 네. 20주년, 21주년인데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네.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고 재밌는 장면으로 그렇죠. 꾸며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웃기죠. 네. 네. 그 폭력이 아니고 액션. 예. 액션 합을 맞추는 그 액션 장면에서는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액션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그 액션 장면 가기까지, 예. 그 액션이 끝난 후에 마무리 짓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흔히 그 최민수 씨를 예. 다룰 때 패러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패러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요. 이 영화에 그 응축돼 있지 네, 않을까. 맞아요. 예,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리고 좀 약간 지금 보기에 좀 재밌는 장면과 예.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귀를 계속 그 맴돌았던 게 이 영화의 그 OST예요. 메인 테마 같은데, 네. 그걸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꼭 제가 찾으면 꼭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철저하게 그 남성의 비장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제목 자체가 테러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러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이제 폭력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폭력으로. 그 중간에 보면 예. 최민수 씨 이제 예. 수연이죠. 수연이, 예. 수연이가 이런 대사를 날리죠. 뭐라고 역시 하죠? 주먹에. 법보다 주먹이구나. 그러면서 예. 내가 주먹으로서 예. 이들을 심판해야겠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 영화의 그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함축해서 얘기하는 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또 미학으로 이게 좀 기능적으로 발휘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가 또 이제 또 엄청나게 또 있어요. 또 네. 위부터 해서 뭐 서부 영화부터 해서 뭐 일본 영화 뭐 그런 영화들을 만든 감독들이 무수히 많지만 네. 뭐 일일이 다 뭐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또 가볍게 하는 게 또 이 방송의 취지잖아요. 가볍게. 예.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다 빼고 다 뺐어 그냥. 네. 조사만 했는데 다 뺐어. 다 빼고 우리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거 다 빼고 다 빼 그냥. 그 네. 장르적인 맞아요. 그런 그런 거에 장르란 얘기도 하지 마. 장르 자체도 있어 보여. 자기가 장르도 하지 마. 그 아니 종류. 카메라 뭐 됐어 안해 이제. 숏 이런 거 다 얘기해놓고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안 돼요. 이런 건 다 춘매하는 건 안 돼. 내가 하는 건 되는데. 춘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폭력이죠. 이런 것도 폭력. 일방적인 또 언어적인 폭력 아닐까요? 아니 뭐 내가 타격을 입어야 폭력이죠. 이런 것도 언어의 폭력 그런 거 아니에요? 타격을 우리가 또 폭력을 다루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댓글 폭력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까요? 댓글. 나중에
그런 거 재밌겠다. 악순환까지도 이어지는 거지. 폭력이니까 어차피. 네, 저도 뭐 농담이었고요. 저는 예. 이거를 예. 이렇게 한편을 이렇게 봐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예. 어떠한 장치도 다 넣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겨 넣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면은 그 자동차 추격 장면이 나와요. 나오죠. 예, 이렇게 그 조폭들을 따라서 수연이 자동차를 굉장히 거칠게. 저 르망. 예. 르망 타시고. 그 르망이에요? 르망 레이서. 예. 기억나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그 하드한 장면이 나와요. 예, 자동차 추격신이죠. 거기서 보면은 근데 뒤에 배경 음악이 색소폰 음악이 나와요. 굉장히 멋들어진. 근데 보통은 그런 액션 장면이나 레이싱 장면이 나오면은 그걸 배가시키기 위한 굉장히 강렬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락이라던가 메탈이라던가 뭐 그런 음악들은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뭐랄까 분위기 있는 무드 잡는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결투 장면에 심지어 결투 장면에도 끊임없이 그 음악이 계속 깔려요. 그렇죠. 그게 의도적으로 뭔가 좀 언밸런스하면서 멋있게 보이려는 그런 효과를 맞아요. 의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 맞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좀 뒤에 이제 명장면 명대사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오글거리는 대사들 많죠. 그 허준호 씨는 굉장히 구어체 일상적인 대사 맞아요. 근데 뜬금없이 맞아요. 최민수 씨의 특유의 그런 그 속된 말로 가오 잡는 그런 대사들이 처음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일관성 있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일상과 그 영화 속의 세계를 혼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민수 씨가 들으면은 찾아와가지고 들어와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듣고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우리 좀 건방진 거야. 저번 주에 지난번에 원민 씨나 찾아오셔서 얘기라도 좀 때려도 좋아요. 제발 찾아오시면 좋겠어. 아니 때려도 좋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 뭐? 현비는 뭐야? 현피. 감히 저 같은 애라? 아니 근데 최민수 씨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제발 쿨하셔가지고 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은 진짜 그렇죠. 오실 수도 있죠. 뵙고 싶네요. 오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면서 예전에 그 최민수 씨가 누명을 썼던 사건도 있잖아요. 누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세요 그거? 2년 동안 예. 어떤 어르신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뒤집어 쓰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그걸 쇼맨십으로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일상적인 모습이 그쵸. 영화에서 봤던 모습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럼요. 근데 이 얘기 마저 끝내야 돼.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 혐의 없음으로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 얘기 또 잘릴까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그런 행동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영화같이 좀 오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뭐랄까 최민수 씨 같진 않은데 말투라던가 행동 거지가 약간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좀 폼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남자다움. 허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배우들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하는 그 매너리즘의 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기에 최적화된 영화야. 이 작품이.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관객들,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오버스럽고 패러디도 많이 되고 그렇죠. 본인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패러디하는 면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 95년도에는 이런 최민수 씨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웃지 않았죠. 전혀 웃지 않았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고 멋있죠. 남자의 그 남자다움의 아이콘으로 생각했겠죠.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일례로 이 당시에 95년에 모래시계가 그쵸. 동시간대가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도 깰 수 없는 금자탑 같은 그 드라마가 있죠. 그 95년도에 최민수 씨가 액션 영화의 테러리스트에서 그렇게 연기했다는 게 지금에서야 패러디되고 웃기게 보이는 그리고 재밌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석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서가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누가 감히 모래시계 보면서 그거를
놀고 있니? 그거를 지금에서야 패러디 하지. 그거 남자 다 따라했단 말이야. 웃으면서 따라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멋있는, 예, 진지하게 따라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서 좀 그게 대처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봐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액션 장면과 즉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네. 우리는 그 폭력을 그냥 단순히 액션이라고 우리는 치부를 시켰는데 네. 사실은 범주가 굉장히 넓긴 넓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영화에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영화에서 액션 씬을 잡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이기영 씨죠? 아, 네. 추노 네. 킬러 있잖아요. 킬러랑 또 그 수연이 네. 킬러를 찾으러 가서 이제 네. 그 개 사육장에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컷을 크게 나누지 않고도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카메라를 그 상대방 뒤에서 잡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적의 얼굴이 보이고 또 이 둘의 동선을 바꾸면서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돼 있으면서도 그런 대비를 주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시 이 감독님 자체가 그 장군의 아들에서 좀 어떤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 물론 이제 본인도 감독님 자체도 크게 인정을 했고. 저는 보면서 두 가지에 좀 감탄을 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홍콩 영화에서 보면은 무술 장면들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아크로바틱한 그런 느낌이. 네. 그리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리듬감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홍콩 영화를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테러리스트의 그 장면, 특히 그 킬러와 그 수연이 그 1대1 대결 장면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발차기 굉장히 손을 그리는데 한 바퀴 탁 그리는데 그 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마치 CG가 없는데 CG가 들어간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보면은 그 먼지를 일부러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도리를 막 털잖아.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넘어지면서 먼지 위에 넘어져서 그 먼지가 나풀거리면서 그 먼지 안에서 싸우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그 장치를 위해서 일종의 좀 미학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그 춤 같은 무술, 액션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멋내기 위해서 자동차 추격 장면이나 결투 장면에 유이 멋들어진 음악을 흐르게 했는데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이 안 깔려요. 눈치채셨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눈치 못 챘는데 다음에 여러분 볼 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왜 안 깔렸을까요? 그 액션에 집중하라고. 여기서 그걸 뺀다는 게 엄청난 용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빼서 군더더기 없고 액션을 제대로 오롯이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의 대결 장면에서 태민규 씨가 그 전에 이제 그 르방에서 목도리를 이렇게 딱 맨단 말이에요. 안경을 끼고. 근데 물론 안경하고 목도리랑 왜 넣었을까? 왜 나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안경을 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정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니까 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또 다른 뭐 자아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목도리를 이렇게 딱 매니까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 나 저 마스크인 줄 알았어. 얼굴 가리려고 처음에는. 근데 이게 목도리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킬러랑 싸움 다 끝나고 나서 수연이 목도리를 한번 탁 털잖아요. 먼지가 탁 일어나잖아. 그럼 그 장면을 되게 좀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그 장면을 되게 미장센으로 사용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저거 털려고 목도리를 걸었구나. 그거를 생각이 들더라고. 더 얘기해 볼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어떤 거요? 그 홍콩 영화 보면 주윤발의 특징이 있어요. 영본색인가 도성인가 보면은 초콜릿. 초콜릿. 그리고 성냥개비. 정전자에서. 정전자인가요? 정전자랑 하도 많아가지고. 또 영본색. 그런 게 있어요. 각 영화마다 특징이 있어요. 바바리 코트 어디서. 그리고 도박 영화에서는 도박하러 딱 결정적인 그 대결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 먹는다는 거. 먹는 장면. 요런 것처럼
그런 멋을 표현하기 위해서 괜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목도리가 들어가고 안경을 쓰고 목도리를 넣어버리니까 기장미를 나타내기 저거를 왜 했을까 그런 거 생각이 아닐까. 들었는데 그리고 또 털어주려고. 예, 또 재밌는 장면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유머스러운데 예. 그 입으로 소주를 따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한번 깨서 입으로 까봤어요? 못 까. 나 절대 못 깔 수 깔 것 같아. 있어요? 나못 까. 아니 수류탄도 입으로 이빨 나가. 이빨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가. 수류탄도. 그래, 그 손에 있는데 왜 예. 두구가 있는데 병따기나 이빨 두구가 나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딸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도 있긴 그렇죠. 한데 수류탄은 절대 안 되고 힘들어. 그것도 이제 수류탄도 근데 그 안 되긴 하지만 네. 저번에 아저씨처럼 얘기한 것처럼 영화적인 재미를 그렇죠. 위해서 재미를 이제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이 나와요. 이게 다 멋짐이니까. 예, 이제 결투를 끝내고 상처에 이제 소주 탁 붓는 장면. 아 멋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목도리 목도리. 그걸로 이제 상처를 닦고. 닦죠. 아 그 목도리가 그거 두 번 기능을 하는구나. 네. 먼지 한번 털라고. 네. 상처 닦으려고. 예, 그런 장면이 그렇게 하는 있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다 네. 그 남자의 그런 멋스러움 그것을 그렇죠. 표현하기 위해서 넣었죠 이제. 아 예전에도 잠깐만 빨리 언급하고 갈게. 네. 그 오호상 감독 영화 중에 정행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주윤발하고 장국영이 나와요. 네. 장국영이 총상을 입어. 응. 근데 주윤발이 형이야 형. 응. 근데 주윤발이 이제 막 총상 입은 거 치료해 준다고 막 소주 막 붓고 멋있잖아요. 아 그래요? 소금이 안 쓰고 소주 막 붓고 그다음에 담배를 어떻게 해서 상처에 막 바른 다음에 뭘 팍 태워. 나 그거 붓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미친 행동인데 상처난 데다가 담배를 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 근데 멋있게 느껴지죠. 아 다 필요 없어요. 네, 멋있으면 되니까. 그런 영화에서는 네. 그걸 넣어줘야 돼. 그렇죠, 넣어줘야 돼.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 네. 수연이 수연. 네. 딱 킬러를 이제 딱 대결하고 나서 돌아와요 친구한테. 돌아오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아 당구 치잖아요. 당구대를 갑자기 마세이인가? 마세이 찍잖아. 찍은 다음에 그 장면을 또 되게 길게 보여줘. 찍은 다음에 그게 쿠션을 딱 툭툭 친 다음에 그렇죠. 딱 들어가요. 네. 근데 남자들이 남자들은 보기에 그렇죠. 당구 잘 치는 남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죄송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누군 동의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 당구 잘 치는 남자는 남자들의 네. 그런 어떤 네. 상위 계층? 아, 뭐 상해치겠어. 탑 클래스? 당구 얼마나 치시는데? 남자다. 치잖아요. 아니 저는 못 치죠. 저도 한 100밖에 못 쳐요. 예, 저는 못 치는데 예.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오락거리가 이제 당구랑 몇 개 없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당구를 잘 치면은 그냥 남자다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영화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당구 치는 장면을 굉장히 오래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스에 찍어가지고 이게 쿠션으로 딱 들어가요. 저는 처음 해봤을 때 정말 신선했어요. 당구 치는 거. 당구를 왜 치고 이거를 쿠션이 다 들어가가지고 맞는 것까지 보여주지? 그러다가 웃긴 게 뭐냐면 한 번 치고 또 딱 던져요. 던져요. 직구 다니는데. 네. 직구 다니면서. 당구 듣고 친구 욕 먹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바가지로 먹어. 그럼 안 돼. 잘 꽂아놔야지. 당구채 그 대가 있는데 거기다 잘 아무튼 꽂아놔야지. 우리가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남자의 멋스러움을 영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멋스러움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또 다 그 비장미를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근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95년도에 남자들이 봤을 예. 때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걸 그렇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했겠죠. 예, 그때 봤을 때는 잘 친다 그러고서 영화 고민을 끝나고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연이의 그 막 킬러와의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그 감정, 그걸 환기를 뭘로 시켜줄 것인가? 당구 마세이로 지급한 거지. 300 이하는 금지인데 마세이 300 이하는 금지예요. 아니 근데 300처럼 보여요. 영화. 나도 300 엄청 잘 쳐. 잘 치더라. 명장면과 또 명대사 이거는 좀 언급해야죠. 또. 최민수 씨 하면은 그 특유의 많죠. 그 대사. 나 여기서 그 절정인 것 같아. 소리를 다 먹어. 소리를 다 먹어요. 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남은생은 개벽종으로 끝내는.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킬러와의 결투를 끝낸 후. 예. 막 때려놔요. 네. 여기가 또 한마디 하시죠 또. 거기서 보면은 예. 그 수연 뭐 영화 이제 뭐 스포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 친구가 그쵸. 그 상대편 조폭에게 죽임을 당해. 그쵸. 그래서 이제
강에서 그 상철의 유골을 이제 뿌리면서 그리고 뿌린 후에 이제 소주를 아까 이불에 뽕 땁니다. 뽕 따면서 한 모금 딱 마셔. 맞아요. 그러고서 하늘나라 간 상철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널 죽인 거지. 나도 다 버리고 같이 가고 싶어. 그리고 또 소주 한 모금 딱 마셔. 하지만 남은 일이 있잖니. 법은 멀고 이게 죽음은 가까워. 이런 게 쪼라는 거 아닌가 좀? 근데 이게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만들어온 최민수 씨의 이미지 그 뭐였죠? 있잖아요. 한번 재도전하죠. 내가 너 가져살살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노래식인가? 모래시계에서 고현정 씨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아. 너 가질 수 있을 거라. 여기 뭐 전세라고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 월세면 못 떠드는데 전세라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그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비슷했어요, 대사들, 보니까. 뭐 멋있는 대사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아쉽네요. 기억나는 대사들만 몇 개만 따서 왔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허준호 씨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더 넘어가자면은 그 허준호 씨가 이제 상철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하는 대사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굉장히 좀 잘 받쳐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조사하면서 어느 블로그를 봤는데 허준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허준호 씨가 영화 주인공을 맡아도 그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라던가 그쵸. 연기력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을 텐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의리 있는 친구로 나온다고. 의리 있는 친구 나와요. 싸움도 잘 못하고.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최민수 씨와 어떤 위치가 동급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탑스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탑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마 탑 바로 아래. 미드필더. 죄송해요, 이거 편집. 아무튼 그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시면 그거잖아요. 네. 조연으로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테러리스트 보시면 그 역할을 역할이었는데. 왜 허준호 씨가 했나. 그 정도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작은 역할이고 특색이 없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특색이 없고 비중이 없는 역할을 너무나 잘 소화를 해서 살려냈어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맞아요. 저런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저도 그 생각 하는 들었어요. 느낌이 들게끔 굉장히 의리 있는 역할을 정말로 훌륭하게 하셨다 잘 볼 수가 있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기 영화에 누가 나오냐면 정진영 씨도 잠깐 나오죠. 그 친구 당구장. 맞아요. 잠깐 정진영 씨도 잠깐 나오고. 네, 맞아요. 뭐 또 그런 배우들을 찾는 재미도 또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 영화 보면은 막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영 씨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이기영 씨. 이기영 씨가 몸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저는 그 보면은 거기 맞죠? 마라톤. 마라톤? 맞아. 마라톤에서 코치는 나오시고 액션 배우였나? 이런 생각 좀 못했는데 테러리스트를 다시 보니까 오토바이도 딱 멋있게 타고 나오시고 거기 사우나 장면에서도 몸이 좋더라고. 대사 봤어요? 대사? 무슨 말씀? 대사 얼마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진짜 자연스럽고 킬러 잘하시더라고요. 역할이 딱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대사 명배우까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영화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추격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뭐 사극에선 장터 갈 때 꼭 다른 사람 자판을 망쳐놓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굳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밥집 아줌마 이렇게 머리 이고 가시는데 막 괜히 밀치고 넘어지고 넘어지면 그 보상 누구한테 받아? 뭐 국가가 해줍니까? 근데 웃긴 게 한편으론 어벤져스 알아요? 어벤져스 논란했던 거 알아요? 어떤 걸로? 서울 시내를 이제 블랙 위도우가 서울 시내를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기서 이런 장면이 없어요. 좌판을 뭐 하거나 그래요? 크게 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비켜줘요. 영화 촬영하지 않았구나.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선진 시민의식.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이 그 댓글을 뭐라고 다는지 알아요? 뭐라고?
이런 영화 보면은 막 좌판 이렇게 막 그쵸. 넘어지고 미치고 막 사람들 막 미치고 그러면 막 훔쳐 타고 그러잖아. 그 뒷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네. 좌판을 하면은 뒤에서 야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벤져스에서 어이 그러고도 막 비켜줘요. 그럼 왜 욕을 안 하냐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얌전하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이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없으면은 얌전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한국 정서에도 맞지가 않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그런 일 당하면은 같이 이게 쫓을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밥 배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누구한테 이거 해. 이거 준법 정신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쉽네요. 저는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액션 영화를 만드시려고 하면 제발 좀 그러니까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탄다든가 남의 차를 훔쳐 타 그리고 또 망쳐놔 차를 여기를 박아놓고 본인 책임질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그 베테랑 베테랑에 보시면은 예. 이런 답답함을 예. 시원하게 소화해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스포죠? 말하면 안 되죠. 말씀드리진 않는데 말하면 안 이런 장면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베테랑에서 보여줘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또 이렇게 유성환 감독님이 잘 풀어주셨군요. 그렇죠. 예. 난 그거 보면서 너무 억울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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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척 시원하게. 그런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이 한국 영화가 아니지. 모든 영화의 어떤 그 관습들을 우리 감독님, 우리 유성환 감독님이 또 어떻게 풀었을지는 또 베테랑 보시면 또 아시고 우리 또 베테랑 또 홍보해 주니까 뭐 또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유승환 감독님 우리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까 유승환 감독님 모시고 액션에 대해서 액션이란 장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또 502호에서 한번 모시고 같이 또 과자 먹으면서 한번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 원빈 씨와 이나영 씨가 나왔고 이번 주에는 또 최민수 씨와 류승환 감독님 나오시고 좋겠네요. 진짜. 다음 주에 또 등장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또 기대가 되네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또 임권택 감독님도 언급했으니까 감독님과 한번 막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분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부족하나마 좀 더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김영민 감독님이 임권택 감독님 장군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물론 이제 임권택 감독님 자꾸 언급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액션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액션 영화를 특화된 감독님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임 감독님은 이제 워낙에 활동 영역이 넓으신 분이니까 잠시 언급을 했던 건데 김영민 감독님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국에서 이 폭력 영화인 것은 폭력 영화란 건 그 주인공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폭력을 이 부당함과 또 그거 부당한 거대 권력과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개인의 대결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영화가 왜 기념비적인 또 작품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되었지만 거대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크게 터지고 뭐 차량 추격전, 화끈한 차량 추격전, 총격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만 찾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액션 영화들은 주먹으로만 하는 그런 액션 영화였는데 근데 그것 또한 홍콩 영화의 화려한 뭐라 그러죠? 춤 사회를 보는 아크로바트인가요? 그런 그런 걸 이렇게 차용한 듯한 그런 모습에 또 뺏겼단 말이에요. 한국 관객들이. 그렇죠. 그런데 벼랑 끝에 몰려 있었을 때 등장한 영화가 이게 액션으로만 봤을 때도 이 테러리스트가 굉장히 좀 벼랑 끝에 걸려있는 한국 영화의 구세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또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헐리우드과 홍콩 영화에 지분을 많이 뺏기고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가 한국 영화에는 좀 촌스럽다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이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 당시 네. 90년대 이제 중후반 해가지고 쭉 이제 르네상스로 이제 가는 길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자신감들을 주는 많이 지금 보면 사실 영화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허점도 많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렇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하는 자신감을 준 네. 영화 중에 하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여담인데 그 장군의 아들 편으로 이제 임권택 감독님이 이제 뭐 크게 흥행을 해서 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작사에서 네. 계속 2편, 3편 만들자고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임권택 감독님은 이제 자기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일한 그 조연출이었던 김영민 감독님한테 2편을 맡기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준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준비를 시키려고 했는데 어. 그 제작사 측에서 어. 2편을 감독하지 않는 건 음. 또 1편을 봐준 그 많은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 맡아달라 다시. 아. 그래서 뭐 임권택 감독님이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구두로라 준비를 시켰으니까. 시켰는데 아. 시켰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못했으니까. 그러겠네요. 뭐 그런 게 여담이 있었고 음. 결국 이 영화로 96년도에 네. 또 최민수 씨는 대종상이랑 네. 청룡영화상, 네.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허준호 씨는 청룡영화상, 그 나무조연상을 또 수상하게 되시고요. 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연결고리가 있네요. 어떤 영화를? 우리가 저번에 아저씨 얘기할 때 예, 예. 원빈 씨가 그쵸. 그 액션 영화로 예.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최민수 씨 또한 예. 액션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예. 받았단 말이죠. 맞아요. 드라마 어떤 일반적인 드라마가 아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례로 보면은 그러니까 배우의 어떤 연기력 측면보다는 이 배우가 이 영화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냐. 이것 또한 또 심사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하네요. 그 두 영화가 뭐 산업이니까. 그 해에 네. 가장 흥행했던 영화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이 그 상을 수상하는데 그렇죠. 영향을 기여도가 미쳤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 그쵸? 네. 할 얘기 너무 많고, 뭐, 준비한 것도 많은데, 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정도에서 녹음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들어주는 뭐 분들이 계시면은, 10분 남았는데 네. 1시간 채우죠. 뭐, 사주 했는데. 노래라도 할까요? 아니. 노래 아니 저는 그러면 10분 남았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최민수 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유령 보셨어요? 유령 봤죠. 그러니까 유령으로도 이제 최민수 씨가 상을 한번 받아요 또. 근데 저는 네. 그 유령 4년 후 99년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99년도에 그죠? 맞아요. 네. 저는 유령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되게 잘 만든 영화 같지 세련된 영화라고 영리하게 만든 아니 것 어떻게 같아요. 4년 사이에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93년도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영화?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그쵸. 주라기 공원을 그렇죠. 보고 테러리스트 비교해 보니까 아. 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외면을 받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달라졌죠. 사람들이 그쵸. 너무 높아진 거야. 그리고 97년도는 또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탄이 나왔어요. 이게 그 넘사벽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선전을 한 거죠,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자본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또 네. 우리만의 또 기술력으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그 영리하게 네. 또 실용적으로 잘 네. 사용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헐리우드 영화는 뭐 배우 한 명이 뭐 영화 한 편을 찍으면 뭐 몇백억을 받는 나라인데 그렇죠. 시장성이 그건 다르죠. 시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그 부분에 당시에는 대해서는, 그 헐리우드 영화를 따라가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그렇죠. 했죠. 결국에는 이제 홍콩 영화를 뛰어넘고 맞습니다. 일본 영화도 뛰어넘고 맞습니다. 어떤 그런 흥행면에서나 네.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넘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이제 많이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이 장르라는 말 안 쓰려고 잘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쓰려고 했는데 왜 쓰기 싫어? 아니 아까 그 장르라는 말 쓰면 되죠. 어. 우리 아는 척하는 것 같고. 에이, 아, 장르는 장르 일반 괜찮- 사람들 다 쓰는 장르는 건데 장르 그럼 장르 대체할 만한 게 뭐 있어? 종류.
타입. 종류. 그건 타입이지. 장르는 종류 이런 거 있잖아. 종류. 종류는 뭐 범주 뭐 이런 거. 그럼 액션 종류 영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액션도 뭐. 그럼 들으시는 분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장르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장르는 대체할 만한 게 한국말에 없고 그냥 장르는 장르. 종류 있잖아. 종류. 우리 장르도 우리도 내가 또 불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대세가 SF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좀 SF 영화를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런 소망은 같지만 그렇죠. 자본이 왜냐면 CG라는 거를 일단 지금 헐리우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헐리우드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도 되고 그렇죠. 돈도 돈도 되니까 되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뭐 가장 훌륭한 각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SF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구를 상상력을 지켜라 작할 수 있는 같은? 영화. 그것도 저예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40억이 넘게 들어간 영화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영화. 40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이게 이래서 차이가 있는 거야. 헐리우드 영화 우리 성웅열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스 에반스 맞죠? 크리스마스?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에반스의 주인공. 크리스 에반스니 이걸 찍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독립영화라고 했어요. 400억 들었는데. 400억 들었는데.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저예산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그 당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한국 영화인데 그쵸. 초대작 영화인데 지금도 뭐 초대작이죠. 미국에서는 저예산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각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근데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영화 기억나요? 미라? 예. 미라랑 그 와일드 웨스트인가? 그 영화 아세요? 그 영화가 4천만 달러 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400억이야, 400억. 그래요?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였는데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너무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만큼 규모가 커지고. 아무튼 그런 시각차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봉준호니까 그 돈이 투입되지. 그렇죠. 웬만한 그렇죠. 진짜 안 되면은 이건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돈이 이렇게 그럼요. 투자가 그만한 될 수가 없다고 돈을 봐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이 봤어요. 자, 우리가 결국은 이제 또 한번 떠들어 봤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꾸준하게 SF 영화를 좀 밀고 나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 한국 영화의 발전이 있고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네. 꾸준하게 SF 영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안 정했죠? 네. 아니 정했어요 지금. 정했어요? 뭐? 바로 스타워즈입니다. 몇 편? 1편이요? 예? 스타워즈 시리즈가 6개나 되는데. 스타워즈 시작인 스타워즈 1편으로 알려진 스타워즈 4. 4편.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뭐랄까 1편인데 그쵸. 전체 9편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 9편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7편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요? 지금 나온 그렇죠. 그 9부작 중에서 7편에 해당하는 걸 지금 이제 개봉할 예정이고 그 스타워즈의 시작을 알린 3편에 해당하는 4편. 4편에 해당하는 1편. 제목이 뭐였죠? 새로운 시작이었나? 부제요? 부제가 아마 새로운 시작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은 뭐 뜬금없이 스타워즈 저 방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오케이. 에피소드 4로 스타워즈. 제가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라 할 수도 없죠. 처음이죠. 처음이죠 뭐. 뭐 이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게 오랜만이죠. 그렇죠. 보는 게 오랜만이죠. 어릴 때 많이 봤던 영화인데. 자, 아무튼 스타워즈 4 스타워즈 에피소드 4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